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152만 명이 나홀로 죽음의 위험군이다. 정부가 고독사 예방에 좀 개입하기로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 위쪽에 그래프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중에 오른쪽 실선 그래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고독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8.8%씩 늘어났고요. 그 왼쪽 막대 그래프를 보면 전체 고독사 중에서 84%는 남성으로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남성 고독사의 경우는 연령대별로 따져봤을 때 50대와 60대를 합쳐서 58%를 차지했는데요.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였고 이 중년층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퇴직이나 실직 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하고 결국은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가 사회와 단절되는 경향을 보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들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정부가 결국에 이제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부동산, 식당 등 생활 밀착형 상점을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양성을 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에 대한 발굴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AI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거나 전력이나 통신, 수도의 사용량도 점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굴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또 모임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도록 할 방침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고독사가 경제적 원인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중장년층 재취업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고독사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관련 프로그램들, 좀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이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자, 뚫리는 방탄복인 걸 알고도 군에서 100억을 주고 5만 벌 방탄복을 샀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방탄복은 군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서 작년에 우리 군에 납품된 방탄복 5만여 벌 중 다수가 총탄에 관통되는 등 방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능이 떨어지는 방탄복이 납품이 된 건 해당 군납업체가 꼼수 제작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기사에 나온 방탄복 사진을 보면요. 방탄복 시험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목 주위 부분 그리고 좌우 옆구리 부분에 총탄을 발사해서 관통이 되는지 또 기준치 이상으로 변형이 되는지 이 부분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업체는 이 사실을 알고 해당 부위에만 고밀도 방탄 소재를 6겹씩 추가로 덧댔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방탄 소재를 덧대지 않은 몸통 부위를 한번 쏴봤더니 일부 방탄복들은 아예 총탄이 관통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방탄복인데 총탄이 관통이 됐다. 이게 굉장히 좀 황당한데 성능 검사를 하는 측에서 좀 보다 꼼꼼하게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이 업체의 설계안을 제출받았습니다. 이미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가 덧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사실을 성능 시험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현재로서는 국기연과 군납업체 간의 유착 정황까지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담당자의 업무 소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새로운 방탄복을 납품받고 또 향후에 문제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문제를 담당자의 업무 소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좀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앙일보 기사인데 지금 아래쪽에는 귀여운 강아지들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내용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 반려동물 경매장의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요. 88-2, 88-3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반려동물들은 얼마나 예쁜지 또 얼마나 건강한지에 따라서 이른바 몸값이 매겨집니다. 2시간 정도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강아지와 고양이 284마리가 거래됐다는데요. 25초에 한 마리 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국의 18곳 경매장에서 대량 생산된 개와 고양이의 80%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경매장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건 저도 사실 처음 알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좀 한숨이 나오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매장을 바라보는 시각 크게 나뉘고 있는데요. 먼저 경매 관계자들은 경험과 통계를 바탕으로 적정한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또 기형이나 질환 등 건강 상태 확인도 우리가 없으면 어려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매장에서는 농장주로부터 동물을 받을 때 수의사와 전문 인력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동물권 단체 측은 이런 경매장이 있기 때문에 공장식 대량 생산 번식장이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다고 반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문제는 정치권으로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강아지들 다 생명이잖아요. 예. 생명을 사고 팔기보다는 생명을 좀 생명답게 대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상황에 대한 기사네요. 벽지 대신 지폐로 도배를 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화폐 가치가 정말 휴지 조각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무려 108.8%였습니다. 이게 감히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벽지 대신 지폐로 도배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또 마트에 침입한 강도가 아르헨티나 페소는 쓸데없다면서 가져가지 않은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인접국인 칠레 사람들은 쇼핑을 하러 아르헨티나로 넘어온다고 하는데요. 모든 생필품들이 칠레보다는 70%가량 저렴하다면서 이른바 원정 쇼핑을 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97%로 올리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지금 돈을 거부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무겁다고. 예,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건가요? 네, 그 원인을 따져보면 기사에서는 이른바 페로니즘의 정권 패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페로니즘인데요. 정부 주도의 대규모 무상복지를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보는 거고요.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부도 디폴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5번째 기사입니다. 자, 얼마 전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경기에서 여자 5000m 결승에서 꼴찌 선수가 좀 주목받았다. 이런 소식을 좀 들었거든요.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예, 사진 속의 선수 캄보디아의 부삼낭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심각한 빈혈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트레이너는 경주를 포기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삼낭 선수는 조국인 캄보디아를 대표해서 나오게 됐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크게 뒤처졌고요. 결국은 계속 줄곧 꼴찌로 달리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앞서 10명이 모두 다 결승선을 통과한 그때에 갑자기 거센 빗줄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내리쳤는데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 경기의 영상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였기 때문에 더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또 일약 스타가 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삼낭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순위와 관계없이 자신을 알아보고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다면서 자신은 이 경기 이후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도 이 소식을 듣고 삼낭에게 축전을 보냈는데요. 결과와 상관없이 인내와 의지의 힘을 보여줬다면서 $10,000의 지원금을 보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삼낭은 이제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됐다는데요. IT와 법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자가 될지 법조인이 될지 혹은 이렇게 체육인이 계속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여준 정신력이라면 앞으로 더 멋진 행보들이 기대됩니다. 네, 1등만 주목받고 기억하는 그런 시대인데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삼낭 선수의 미래를 저희도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